책상 앞에서 핸드폰 하지 마. 할 땐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4년 임용시험에 초수로 서울 지역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된 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점수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 점수는 1차 시험 때 70점을 받았고 2차 시험 때 97.34점을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원 수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주변에도 많이 물어봐요.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학원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작년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는 막막한 기분도 있었고, 주변에 물어봤을 때 다들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학원 수업을 들으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 합격한 상태에서 되돌아보니까 학원이 주는 방대한 자료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전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과목에서 많은 정리들이 있는데, 그 정리들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혼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초수 입장에서 가려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정리를 해준다면 분명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초수인 후배들, 친구들한테는 많이들 학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김민아 선생님 수업을 선택한 이유도 여쭤보셨는데, 김민아 선생님 수업이 아무래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선후배,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았을 때 다들 김민아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김민아 선생님 수업을 선택해서 1년 동안 큰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기준을 4월을 기준으로 전공이랑 수교 교육학을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전공 같은 경우에 1월부터 4월 동안에는 저는 학원에서 진행되는 이론 강의를 무조건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기본서의 도움을 많이는 받지 않았는데, 그거는 제가 군대에서부터 3학년 동안 1년 동안 학부 공부를 하면서 비교적 남들보다는 기본서 공부를 철저하게 다져 놓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밑바탕이 큰 도움이 되어서 4학년 때 1월에서 4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서 도움은 크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공부가 임용 공부 전에 철저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론 공부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두가 이론서에 대한, 기본서에 대한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이론 공부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없었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것만큼 기본 이론 공부가 철저하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서 철저하게 체크해가면서 모르는 부분 짚고 넘어가면 병행하면서 충분히 이론 공부 4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본서랑 이론 강의 병행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철저하게 이론서, 기본서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강의만 잘 따라가도 충분히 이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5월부터 시험 전인 11월까지 공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실제로 1월부터 4월의 공부는 이론 공부만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학이랑 수학교육학의 내용에 비해서 조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공부 시간을 수학 시간에는 조금 덜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5월부터는 수학 문제 풀이에 대한 시간을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1월부터 4월 동안 배웠었던 개념들을 적용해보고 틀린 문제를 고치면서 내 수학 실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학에 보다 많은 투자를 통해서 내 수학 실력을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에 있는 시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쨌든 시험을 보는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막히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잖아요. 저도 물론 많은 문제에서 막힘을 느꼈고 이럴 때마다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한 고민 시간을 30분은 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30분 동안 고민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경우에는 답지를 참고해서 그 답지를 분석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못해서 답을 못 구한 거지 라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문제를 넘어갔었고요. 분명 답지를 보고서도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넘겨서 2회독, 3회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풀리는 문제가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걸 느끼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그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쪽에 멘탈 관리를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너무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릴 문제는 버리고 넘어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수교론 그리고 교육학에 대한 공부를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교론 공부도 김민하 선생님 커리큘럼을 1월부터 시험을 볼 때까지 쭉 따라갔고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공부는 저는 수학교육학이든 교육학이든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단권화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교육론이나 교육학의 경우 제가 수학이랑은 다르게 학부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민하 선생님의 자료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밑줄 친 자료들, 달달달 외우라고 한 자료들을 그대로 내가 간단한 조그만한 노트에 옮겨 적음으로써 단권화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권화의 과정이 옮겨 적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날 배웠던 내용을 꼼꼼하게 복습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4월은 수학보다는 수학교육학이랑 교육학의 공부 비중을 조금 더 둬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권화를 철저하게 해놓고 나면은 앞으로 5월부터의 공부는 수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 있게끔 밑바탕을 단단하게 잡아놓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부터 단권화를 하면서 쓰는 공부가 익숙한 성격인데, 다른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일일이 쓰면서 노트에 정리하는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단권화를 하기 싫은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자료 또는 주변의 지인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단권화의 목적이 나중에 5월부터 수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점에서 수학교육학이랑 교육학에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굳이 단권화를 내가 일일이 쓰면서 일일이 타이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러한 컴팩트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월부터 4월 동안에는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단권화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수교론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수학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수교론에서도 어떤 학자의 심도 있는 이론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수학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학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이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복습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 문장 그대로를 암기하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5월부터 11월의 공부에 암기 과목의 특성상 많은 회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회독의 과정에서 이해되는 부분,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그런 이해도를 점점점 높여나가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 하면은 너무 그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선은 넘어가고 회독을 하면서 나중에 깨닫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5월부터 11월까지의 수학교육학과 교육학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만든 단권화 노트를 활용해서 끝없이 암기를 하고 암기 인출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당연히 기본적인 커리큘럼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도 해결을 하고 다양한 문제들도 해결을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인출이 어렵고 어떤 부분에서 암기가 어려운지를 끝없이 깨닫고 그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11월에 있는 실제 시험에서 보다 완벽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삭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첨삭은 반드시 기회가 있다면 첨삭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1월부터 8월까지는 오로지 인강으로만 수업을 듣고 9월 때 실제 첨삭을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 반을 수강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수교론 답을 제출을 하고 받은 첨삭에서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깎였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키워드도 정확하게 포함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밑줄을 쳐주면서 달달달달 외우라고 했었던 문장을 제가 그냥 뜻만 통하게 임의로 변형해서 외웠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이게 되었는데, 첨삭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고, 뒤늦게 9월에서라도 이런 암기를 수정해서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게 올바르게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방법이 옳았구나, 아니면 틀린 방법이 있으면 수정해야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첨삭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저는 1월부터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는 항상 10시간 이상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월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4월 전까지는 하루의 일과보단 일주일의 일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일별로 과목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에는 교육학 공부에 전념을 하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수학교육학 공부에 전념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학 공부에 전념을 함으로써 5월부터 있을 공부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5월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다져놓던 기반을 이용해서 내 실력을 끌어올리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루틴을 일정하게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9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는 6시까지는 오로지 내용학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용학의 공부의 비중이 늘어나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내용학 공부에 치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대에 교육학이랑 수학교육학의 암기 과목을 꾸준하게 번갈아 가면서 단권화 노트를 이용해서 암기 인출을 하고 백지 인출을 하면서 내가 암기했었던 내용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다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서 수학교육학을 할 때는 교육학을 안 한다거나 교육학을 할 때는 수학교육학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동안 암기했었던 내용들이 모조리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스터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1차 스터디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1차 스터디는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이론이 있을 때 그 이론에 대해서 물어볼 지인들은 존재를 했어서 카톡으로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스터디는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질문할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여럿이서 공부하는 방법이 더 취향이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1차 스터디를 구해서 운영을 한다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차 스터디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혼자 공부하는 성향이니까 1차 스터디를 안 한 거고, 여럿이서 공부하는 성향이신 분들은 1차 스터디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게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2차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2차는 스터디를 운영하는 게 필수라는 점을 깔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초수의 입장에서 지도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민아 선생님 강의도 추가적으로 들었었는데요. 김민아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지도서의 내용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해서 숙지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스터디를 구성해서 다양한 스터디원들과 함께 다양한 수업을 준비하고 지도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수업을 구성하면서 내 수업에 대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 스터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2차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내 수업의 완성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큼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스터디는 웬만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차에는 수업 실험뿐만 아니라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면접의 경우 저는 따로 강의를 듣지는 않았어요. 시중에 다양한 면접 책들이 나와 있고 서울시책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책과 면접 교재들을 활용해서 스터디원들끼리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다양한 답안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면접 시 답안의 완성도를 점점점 올려나가는 공부를 스터디원들끼리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이러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럿이서 하는 공부는 2차 스터디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터디 구성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체력 관리랑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하면서 꾸준하게 강도 높은 운동을 3학년 때까지 해왔고 4학년 때 임용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지금까지 가꾼 몸이 아까워서라도 운동은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도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컨디션도 좋은 날이 많았었던 것 같다라고 돌이켜보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운동을 하시던 분이라면 임용 공부라고 운동을 내려놓고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함으로써 머리를 식히는 시간도 분명 공부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도 너무 실내에서 공부만 하면은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달리기처럼 기본적으로 머리를 조금 식힐 수 있는 시간은 확보를 하셨으면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 컨디션 관리의 측면에서 가벼운 운동 정도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합격한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저는 단기간에 합격한 비결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살짝 얘기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투자를 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사실 당연히 공부를 하면서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돌아와야 될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보상 주기가 딱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저만의 약속을 지켰거든요. 이만큼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합격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투자했다라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1개월 동안 내 노력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1개월 동안의 나의 노력에 부끄럽지 않게끔 충분한 노력을 해서 다들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